잘할 수 있는 직장에서의 스킬로서 결정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결정적 대화법은 뭐냐 하면요. 우리가 상대방한테 꼭 해줘야 되는 어떤 말인데 피드백을 해주거나 또는 뭐를 고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 봐 못하지 않습니까? 감정적이 되기도 쉽고 또는 의견이 반대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저 사람이 과연 제대로 개방적으로 들어줄까 불안해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래서 그거를 결정적 대화법이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. 결정적 대화법은요.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사실을 말하라는 건데요. 보통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상대방이 쉽게 듣기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이 사실과 스토리, 즉 내가 만들어낸 그 판단, 해석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.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. 제가 이제 예전에 상담했던 케이스인데요. 어떤 부인이 재혼을 한 부인입니다. 근데 이제 어떤 사연을 보내오셨냐면 자기가 남매를 데리고 재혼을 해서 지금 3년째 이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시 이혼해야 될 것 같다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우리 애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구박하고 한마디로 남편이 이제 아버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남편은 괜찮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다시 헤어져야 될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? 했더니 그 딸이 중학생인데 왜 중학생들은 교복 치마도 줄여 입고 뭐 화장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. 그랬더니 그 남편이 너 커서 뭐가 되려 그러냐 그러면서 뭐 굉장히 심하게 혼을 내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딸이 하루 이제 가출했다가 돌아온 적이 있대요. 그리고 또 둘째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얘가 이제 그 일일 학습지 같은 거 있잖아요. 집에서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안 해놓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거 안 했다고 혼을 내고 밖에 나가서 벌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애가 너무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. 자, 여러분 한번 그 스토리를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그 사람이 지어낸 해석인지 아시겠죠? 예를 들어서 혼냈다는 거, 손찌검했다는 거, 그 다음에 벌 세웠다는 거 이런 거는 다 사실입니다. 근데 첫 번째는 사실은 말해도 괜찮아요.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미워하고 구박하고 당신은 아버지 될 자격이 없고 하는 거는 뭐예요? 그건 다 스토리입니다. 네, 해석. 그러니까 해석은 빼고 사실을 먼저 얘기하시고요.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도를 이제 알아주라 하는 얘기입니다.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또는 말에도요. 아주 작은 긍정적인 의도라는 건 있기 마련입니다. 여러분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케이스에서 어떤 긍정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그래도 바람직하게 자라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. 그래서 긍정적 의도는 당신이 그렇게 혼낸 거는 애들이 좀 바람직하게 자라라고 잘 자라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를 알아주라는 것이죠.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. 내 생각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. 당신이 아까 그 케이스로 가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첫 번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. 당신이 아이가 그 교복 줄여 입고 학습지 안 했을 때 혼을 냈죠. 또 벌을 세웠죠. 두 번째가 뭐예요? 긍정적으로. 또 그거는 당신이 아이들이 잘 자라라고 그런 거는 줄 알아요. 근데 세 번째는 내 의견이죠. 그런데 내가 보면은 당신이 그렇게 할수록 아이들이 당신을 무서워하고 당신이 자기들을 싫어하는 걸로 생각하고 거리가 멀어질까 봐 걱정이에요.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은 저도 당신이 우리 아이들과 정말 잘 지내면 좋겠는데 그게 멀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하는 얘기를 이제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죠. 그러고 나서 네 번째가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. 즉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. 그래서 아까 그 부인의 경우는요, 제가 그런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이 4가지 단계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. 그리고 좀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부인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재혼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식탁에다가 소주 올려놓고서 밤새 부부가 얘기를 해봤대요. 처음으로.
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만약 거기에다 대고 부인이 당신은 우리 애들을 너무 미워해서 제가 속상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당신은 아버지 될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했다면은 대화가 되겠습니까? 그 사람이 대화로 들어올 수가 없죠.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상호 비난하거나 감정적이 되거나 또는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결정적인 감정적이 되기 쉬운 대화는 4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인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보통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뭐 칭찬을 해야 된다, 뭐 입에 발린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그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코칭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, 또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할 마음이 있다는 거는 알아주는 것, 또는 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봐주는 게, 이런 게 인정입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요, 그 사람들이 정말 전인적인 존재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를 보는 그런 편에서의 인정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경청하고, 특히 맥락적으로 경청하고, 또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법, 그리고 감정적이 되기 쉬운 대화를 어떻게 안전하게 결정적인 대화를 상대방을 잘 인정하면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